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염색을 하시는 분 얼마나 되실까요?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흰머리가 올라올 때마다 미용실을 찾거나 집에서 직접 염색약을 사다 바르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죠. 그런데요, 오늘 저는 그 염색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단순한 이야기고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30대의 몸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잠깐 한 분을 떠올려 볼게요. 서울에 사시는 67세 김 선생님. 퇴직 후에도 항상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싶으셨던 분이에요. 흰머리가 보이면 왠지 늙어 보인다는 느낌이 싫어서 한 달 반 간격으로 꼬박꼬박 미용실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피가 이상하게 가렵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고 심할 땐 긁다가 진물까지 나오더니 나중에는 머리카락까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에 가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두피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염색약 성분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분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염색을 해왔는데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이유, 오늘 이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 드물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 갑자기 두피 트러블이 생겼다는 분들, 피부과나 한의원에 가보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 중 상당수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염색 습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젊을 때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30대, 40대에는 아무리 염색을 해도 별 문제 없었던 분들이 60대가 되면서 갑자기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도 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단순히 주름이 생긴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피부의 방어 기능, 즉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젊은 피부는 외부 물질이 침투하려고 하면 꽤 잘 막아냅니다. 각질층이 두껍고 피지 분비도 활발해서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각질층이 얇아지고 피지 분비도 크게 줄어듭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피지선이 활동이 줄면서 두피가 건조해지고 예전에는 문제없이 흡수하고 버텨냈던 염색약 성분들이 이제는 피부 안으로 더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방어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누적된 자극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면역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떤 물질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그 물질을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감자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던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쓰던 염색약인데 60대가 되니 갑자기 반응이 생긴다는 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염색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수, 세제, 금속 성분 등 다양한 물질에서도 같은 원리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염색을 자주 했을 때 60대 이후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파트 2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염색약에는 다양한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이 바로 PPD라는 물질인데요. PPD, 정확한 이름은 파라페닐렌디아민입니다. 발음이 어렵죠. 그냥 PPD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성분은 색을 내는 핵심 물질로
시중에 나오는 거의 모든 어두운 색계열 염색약에 들어 있습니다. 검정색, 갈색, 진한 밤색 등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PPD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두피에 닿아보면 어느 순간 몸이 이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하게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변화, 두피 가려움과 피부염.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가려움입니다. 염색 후 하루 이틀 지나서 두피가 간지럽다면 이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닐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가려움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냥 두피가 좀 예민해졌나 보다 넘기기 쉬운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 가려움을 무시하고 계속 염색을 반복하면 증상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피가 붉어지고 열감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작은 물집이나 딱지 같은 게 생기기도 해요. 이걸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특정 물질에 접촉해서 생기는 염증 반응인데요. 이게 심해지면 두피를 넘어서 이마, 귀 뒤, 목 뒤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이 염증이 한번 생기면 젊을 때보다 회복이 훨씬 느립니다.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 변화, 두피 건조함과 각질. 염색약에는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는 염색이 잘 되도록 모발 큐티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피의 수분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피지 분비가 활발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보충이 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피지 분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염색 후 두피가 극도로 건조해질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두피에 하얀 각질이 눈에 띄게 생기기도 합니다. 비듬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비듬이 아니라 염색 자극으로 인한 건조성 각질인 경우가 많아요. 두피가 건조해지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건조한 두피는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다음번 염색 때 더 큰 반응이 생길 수 있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변화,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심해진다. 이건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겁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모발이 가늘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낭의 기능이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염색을 자주 하면 이 과정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염색약의 화학 성분이 두피 자극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모낭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모낭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발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 머리카락이 더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빨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피부과에서는 두피에 반복적인 자극이 있을 경우 탈모 치료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두피 환경이 나빠진 상태에서는 어떤 치료든 효과를 내기 어렵거든요. 흰 머리를 가리려고 한 염색이 결과적으로 머리카락 자체를 더 빠지게 만드는 상황. 안타깝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번째 변화, 전신 알레르기 반응. 이건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겁주려는 게 아니라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 PPD 성분에 심하게 감작된 경우 염색 후 두피를 넘어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눈 주위가 붓거나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심한 반응은 드물지만 60대 이후 면역 반응이 변한 분들에게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아토피가 있으셨거나 천식이 있으시거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간혹 두피가 아닌 피부에 직접 염색약이 닿는 경우가 있죠. 이마나 귀 뒤에 묻었을 때 씻어내지 않으면 그 부위에 심한 피부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냄새와 화학 성분의 흡입. 이건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염색 중에 나는 자극적인 냄새, 그냥 참고 맡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냄새가 그냥 불쾌한 냄새가 아닙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포함된 냄새인데 이걸 좁은 공간에서 환기 없이 장시간 흡입하면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창문을 열어두시고 가능하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흰 머리를 보면서 그냥 살라는 거야?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흰 머리를 신경 쓰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외모를 가꾸고 싶은 마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해요. 다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흰 머리는 다시 감출 수 있지만 상한 두피와 손상된 모낭은 되돌리기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덜 부담스럽게 염색을 할 수 있을까요? 파트 3에서는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염색을 완전히 끊는 게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몸에 덜 부담되는 방식으로 염색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염색 간격을 늘리는 것.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달 간격으로 염색하시던 분이 2달, 혹은 2달 반으로 간격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두피가 받는 자극이 확 줄어듭니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년에 12번 하던 걸 6번으로 줄이면 두피가 화학 성분에 노출되는 횟수가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뿌리 쪽에 흰머리가 올라오는 게 신경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은 흰머리 커버용 컬러 스프레이나 파우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뿌리 부분만 임시로 커버하는 방법도 있으니 간격을 늘리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피 전체 도포보다 부분 염색을 선택하세요. 염색을 하더라도 두피 전체에 바르는 것과 특정 부분만 바르는 것은 두피가 받는 자극의 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르마나 이마 근처의 흰머리만 선택적으로 염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용실에서 상담하실 때 두피에 최대한 닿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숙련된 미용사분들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헤어 매니큐어나 헤어 글로스 같은 반영구 제품들은 모발 겉면에만 입혀지고 두피에 닿는 성분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자극이 덜합니다. 물론 색이 완전히 커버되지 않거나 지속력이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두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제품 선택,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모든 염색약이 같은 건 아닙니다. PPD 함량이 낮은 제품, 혹은 PPD 대신 대체 성분을 사용한 저자극 염색제들도 있습니다. 포장지 뒤에 무암모니아, 저자극, PPD free 같은 표시가 있는 제품들이요. 다만 이런 제품들이 완전히 무해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체 성분들도 일부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쓸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패치 테스트 들어보셨죠?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발라서 24에서 48시간 동안 반응을 보는 겁니다.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쓰지 않는 게 맞아요. 오래 쓰던 제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테스트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염색 전 두피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가렵거나 이미 자극이 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하면 훨씬 심한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에 자극적인 걸 바르는 것과 같아요. 흡수도 빠르고 반응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두피가 건강한 상태일 때 염색하는 것,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샴푸 직후 바로 염색을 하시는데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샴푸를 하면 두피의 자연 보호막이 일시적으로 제거되거든요. 가능하면 염색 이틀 전쯤 샴푸를 하고 자연스럽게 두피에 피지가 좀 생긴 상태에서 염색을 하는 게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염색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염색이 끝났다고 해서 두피 케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염색 후에는 두피가 일시적으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강한 샴푸나 두피 스케일링 제품을 쓰는 건 자극을 더 줄 수 있어요. 염색 후 며칠은 순한 샴푸를 쓰시고 두피 마사지도 가볍게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 보습. 생각보다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아무 성분이나 바르시면 안 되고 두피용 세럼이나 오일 중에서 자극이 적은 걸 소량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로에베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나 판테놀 성분의 두피 토닉 같은 것들이 진정과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심리적인 이야기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흰머리가 신경 쓰이는 마음, 사실 아주 당연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흰머리 늙음, 검은 머리 젊음이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흰머리를 살리는 그레이 헤어 스타일이 오히려 세련되고 멋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의 그레이 헤어는 품이 있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흰머리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에요. 무조건 가려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내 몸 상태를 살피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파트 3까지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염색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덜 부담스럽게 염색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달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불안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60대 이후의 두피와 피부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방어막이 약해지고 피지 분비가 줄고 면역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쓰던 염색약도 어느 순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염색을 자주 하면 두피 가려움, 피부염, 각질, 모발 약화, 탈모 악화, 드물게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내 몸 상태를 살피면서 선택하는 것.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하나. 다음 염색 전에 두피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렵거나 붉은 부분이 있다면 그 상태에서 염색을 하지 마세요. 둘. 만약 염색 후 반응이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피부과에 한번 가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접촉성 피부염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셋. 염색 간격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한 달 간격이셨다면 한 달 반으로, 한 달 반이셨다면 2달로. 작은 변화가 두피에 회복 시간을 줍니다. 네. 새 제품을 쓸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귀찮더라도 이 한 단계가 큰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다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작은 가려움이 몇 년 뒤에는 만성 두피염이나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작은 변화 하나를 주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60대, 70대에도 우리 몸은 회복합니다. 다만 20대처럼 빠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일찍,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염색을 끊어라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외모를 가꾸는 것에서 자신감을 얻고 그게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그 선택을 외부에서 막을 이유가 없어요. 다만 선택을 할 때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차이를 만들어 드렸으면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더 현명하게 돌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흰머리가 두어 개 더 보인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보다 두피가 건강하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피부 트러블 없이 편안한 게 진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습관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해오던 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염색을 하고 계신가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흰머리가 많이 올라올 때만 가끔 하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염색 후에 두피 이상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어떤 증상이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매주 60대 이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